것처럼 제가 처음부터 뭐 어느 날 갑자기 걔가 이렇게 이 미용을 하게 된 건 아니고, 원래 어려서부터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발발이부터, 지금은 참 보기 드물어진 희귀견종이 됐지만, 여기 맨 끝에 있는 아이처럼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짧은 코트에 저런 컬러에 뭐 분명 우리 뭐 도쿠메리 쪽이라고 그런 식으로 불려졌던 발발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걔를 뭐 시장에 가면 뭐 몇천 원 또는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사서 키우던 거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아니면 동네에서 누가 강아지 새끼 나면 앞집 집에 한 마리씩 데려가서 키우고, 그래서 온 동네 강아지들이 모이면 집안 식구들이 모일 정도로 옛날에는 되게 흔했는데, 어느 순간 뭐 이런 순혈 견종이라 해가지고 뭐 요크셔 테리어, 말티스 이런 시츄, 벌써 한 20년 전에는 시츄라는 견종, 그 다음에 99년, 97년도에 화이트 패키지가 굉장히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강아지 그냥 혈통서 뭐 이런 거 없이도 저희들은 가격이 뭐 500만 원씩 할 정도로 강아지가,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강아지 값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뭐 어쨌든 옛날에 생각 한 20년 전 생각하면 좀 그닥 그렇게 많이 비싸진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처음에 개를 좋아하게 돼서 지금 번식을 본의 아니게 뭐 알고 번식했다기보다는 견종이 이름도 모르고 번식 같은 걸 하다가 우연찮게 동물 자주 놀러 가던 병원에서 미용이 되어 있는 푸들 한 마리를 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미용도 하고 그러면 돈도 되겠다. 그래서 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것을 시작을 했죠. 미용을. 그때 93년도 가을에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는 이제 학원생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포커스는 학원생분들한테 맞춰드릴 건데, 그 학원에서 저도 이 94년도 가을에는 한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위 잡는 연습을 하고, 저는 손이 또 손가락이 짧아서 그렇게 맨날 핑계대면서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 기술을 배워서 미용을 하고 있고, 또 미용을 하다 보니까 미용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론 수업의 견종이라든가 뭐 섹션별로 그룹별로 강아지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아무래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견종에 대한 미용, 예를 들어 가장 먼저 푸드를 가지고 쇼클립에 대해서 배우고 펫미용에 대해서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구쇼라는 걸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그 도구쇼라는 걸 같이 구경을 하게 되고 다양한 견종을 보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오히려 그게 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그 다음에 보고자 하는 견종을 조금은 예전보다는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런 견종을 보려면 진짜 책에서나 봐야지, 안 그러면 실제로 볼 일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들 지금 푸들 미용 하고 싶잖아요. 그죠? 매일 학원에 오면 다른 견종은 별로고. 근데 저 배울 때만 해도 제발 푸들 말고 다른 견종도 해봤으면 할 때가 있었어요.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 또 한번 나한테 기회 안 주나, 슈나우저 같은 거 나한테 기회가 안 오나,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막 큰 게 들어오고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대. 그만큼 여러분들 정보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조금 성격적으로 좀 특이한 걸 좋아해서 우연한 기회에 테리어 슈나우저라는 견종을 선택을 하게 돼서 번식이라는 걸 하고, 번식이라는 걸 해서 쇼라는 데 나가봤는데, 그 당시에는 그 책에서는 뭐 스트리핑, 토킹 오프, 핑거 앤 썸머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몰랐어요. 또 선생님들한테 그 당시에는 물어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내가 미용하는 거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연찮게 슈나우저를 미용을 해서 쇼링에 들어가는데 심사위원이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참 미용 자네 참 잘했네 라는 소리. 그게 3mm 클리퍼 역으로 밀고 나갔을 때, 그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슈나우저의 스태핑이라는 걸 책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없었죠. 그러다 대전에 어떤 뭐 이렇게 회사원이 취미로 미국에 이렇게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슈나우저를 키우게 되는데,
거기서 슈나우더를 수입을 해다가 직접 본인이 미용사가 아닌데 스트리핑을 해서 키우는데 처음 봤어요. 코트를. 와이어 코트라는 거. 그때 이 만졌을 때 그 느낌은 지금도 잊어버리진 않는데, 그래서 완성되어 있는 와이어 코트 상태를 그때 보고서 아, 이건 또 다른 분야다. 그래서 미용을 하게 됐어요. 그 스트리핑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내가 관심을 가진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그 당시에 일본의 책자를, 애견 책자를 우리나라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나오던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슈나우더의 세트 작업을 나왔어요. 와이어 코트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 이거야 하고서 그 당시에 애견 샵을 했을 때인데, 조그맣게 눈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이 털이 뽑힐까 과연. 근데 이렇게 쑥 뽑으니까 뽑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보통 마르티스나 시투나 이런 애들 이 털을 잘 뽑으면 아마 피통 싸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잘 뽑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잘 뽑히는 줄을 알 수가 없었죠. 뭐 아쉽게도 일단 이 스트리핑이라는 그 트리밍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 가까운 일본에서 많은 핸들러들이 한국의 강아지를 분양하면서 그냥 강아지 분양만 하는 게 아니라 도구쇼라는 게 와가지고 핸들링 시범도 보이고 그다음에 세미나라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부산이 뭐 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많은 세미나가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세미나 강의에서 많은 지금의 이런 것들을 세미나에서 많이 보고 듣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거를 풀지 않으면 잠을 못 자니까 세미나 하면 다시 일어 아니면 영어잖아요. 그러면 대충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하지만 내가 해보지 않고서는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손으로 잡고 느끼고 해야 되는데 설명만 들어서는 글쎄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고 내가 직접 해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봐달라고. 그죠? 그래서 직접 해보고 근데 맞냐? 그러니까 아니래.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뭐 조금 하면서 실제 개를 데려다가 이제 경험을 쌓고하면서 저 나름의 이제 어떤 경험, 그 다음에 어떤 지금은 뭐 지금도 저는 나는 세미나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세미나도 많이 듣고 가서 해보고 요 최근에 오줌 마렸었는데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 싸고 왔는데 네. 잘 먹어. 무슨 얘기가 나왔죠? 제 오줌 싸는 거에 대해서. 자, 코트에, 먼저 이제 인테리어 우리가 이용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원장님이 소개해주신 정균종 심사위원이다. 그 다음에 저 정균종 트리머예요. 구르모고.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게 안 해봤으면 못하는 거지. 여태까지 국내에 있는 견종, 어떤 견종, 그리고 많은 뭐 외국에 가서도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미용을 해보지만 여태까지 미용하다가 나 못하겠어라고 손을 놓은 적은 없어요. 실패한 적이 있어요. 요크셔 테리어 나이 먹은에 팬미용하다가 강아지가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 주인한테 도저히 못하겠다가 돌려버린 적도 있고. 저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팬미용이에요. 팬미용이 그거는 답이 없는 미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여기 여러분들 학원에서 배우는 거에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테크닉, 그 다음에 센스예요. 근데 시험형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탠다드라는 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탠다드에 답이 나와 있는 거 얼마만큼 우리가 잘 맞춰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테리어 그러면 일단은 일단 FCI
그룹에는 1그룹부터 10그룹까지가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그 중에서 3그룹에 속해 있고 AKC 기준의 7개 그룹에서 캐리어 그룹에 속해 있는데 캐리어 그룹에는 여러분들 롱레그 캐리어가 있고 숏레그 캐리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저링 캐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롱코트 캐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 코트 캐리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줄 거는 다행히도 저한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스코티시 테리어가 있고 잭러셀 테리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주 메인인 노폭 테리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다행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와이어 코트지만 뭐 슈나우저가 있었으면 슈나우저를 데려왔어요. 근데 지금 슈나우저는 완전히 닭털 뽑은 애처럼 홀딱 뽑아놔가지고 보여줄 게 없어서 그냥 슈나우저는 데려오지 않았는데 심한 내려줄까? 아니 그냥 여기서 싸게 다. 그래서 이 와이어 코트를 가지고 있는 여기 여러분들 보는 이 테리어는 숏네그 테리어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 테리어. 그 다음에 와이어 코트로 얘는 나도 잘 모르는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이거 남양주까지 가가지고 어제 새벽에 가서 데리고 오네요. 내일 아침부터 새벽에 남양주까지 데려다주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 테리어가 이렇게 있는데 특히 저 맨 끝에 있는 애는 그 잭러셀 테리어라고 브로큰 타입이라 다리가 짧은 테리어예요. 잭러셀 테리어. 그 다음에 스퀘어 타입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만들어낸 펄슨 타입이라 해가지고 스퀘어 타입 최고가 최장의 비율 약간 못생긴 폭스 테리어 같이 생긴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한 2년 전부터인가 브로큰 타입의 잭러셀 테리어 인정을 해서 지금 쇼링에 다른 테리어 그룹으로 펄슨 타입, 브로큰 타입에서 두 가지로 그러니까 러셀 테리어라고 해요. 러셀 테리어 펄슨 타입의 러셀 테리어 그 다음에 잭러셀 테리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그 다음에 스코티시 테리어는 한 종류죠. 사이즈라든가 이런 종류로서는 한 가지 브리드 타입이고 그 다음에 코트 컬러가 브린들, 블랙, 그 다음에 피튼,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코트 컬러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얘들도 다리가 짧은 게 좀 특징적이고 되게 컴팩트한 바디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노폭 테리어라고 이 아이들도 사이즈가 한 가지 사이즈예요. 한 가지 사이즈인데 단지 귀가 이렇게 서 있게 되면 노리치 테리어 그 다음에 귀가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 노폭 테리어라고. 근데 예전에는 몸의 체형은 노폭이나 노리치나 거의 똑같아요. 스탠다드 보면 토시아나 안트로 거의 같은데 이제 점점 지금은 섞는 나라가 있고 노폭이랑 노리치랑 그래서 새끼가 태어났을 때 귀가 서 있으면 노리치 귀가 접혀져 있으면 노폭 이랬는데 지금은 섞지를 않고 점점 분리하는 왜냐면 베스트 오브 브리드라는 게 전혀 다른 견종으로 분리를 해서 비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잭러셀 테리어든가 스코티시 테리어 특히나 이 스코티시 테리어는 우리나라에 지금 반려견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쇼링에 들어오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노폭 테리어도 우리나라에 한 3-4마리 쇼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브리더들이 이 아이도 지금 이 견종 브리더가 브리딩하는 강아지인데 교합이 안 맞아서 애기 때 쇼티다가 지금 쇼를 안 돼요. 그리고 입이 짧은 테리어들이 교합이 조금 불안전한 편이에요. 잭러셀 테리어도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시는 분이 브리더가 한 2-3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쇼링에 들어오는 게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게 미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스트리핑을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일반 필드에서 스트리핑 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사실이 그렇고 근데 외국 같은 데서는 스트리핑 하나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트리머가 실질적으로 팬명 몇 마리 하는 것보다 수십 마리 하는 것보다 테리어 한두 마리 관리해주는 게 훨씬 수입이 더 세요. 그만큼 테리어 스트리핑 하는 게 굉장히 테크닉적 면에서 흔하지 않고 되게 난이도가 있는
대신에 제가 항상 그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일반 필드 그 트리머 분들한테 그 세미나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거하고 할 수 있는데 견주가 돈이 부족해서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못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램클립은 클리핑부터 브러쉬, 샴푸, 드라이, 마무리, 시저링까지 해서 딱 나오는데 우리 넉넉 잡고 2시간 잡자고. 근데 얘들은 2시간, 3시간을 만져도 표시가 별로 안 나요. 한두 시간 만에 미용을 끝내서 딱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최소 3, 4일에 한 번 아니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작업을 해줘야 이 코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얘 운동하고 들어오면 최소 2, 3일에 한 번씩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코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휘잡듯이 이렇게 하나씩 잡아서 이렇게 꽂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라이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도구쇼 가면 다른 부스는 출진자들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즐겁게 하는데 테리어 부스에 가면 조용해요. 앉아서 전부 다 보일 수 있어요. 대기하면서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얘는 제가 알기로는 베이비 때 태어난 이후로 목욕을 아마 한 번 아니면 2번 했을까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흙밭에서 뒹굴던 애를 데리고 온 건데 빗질만 어디 잠깐 했는데 얘들은 물로 샴푸를 하게 되면 털이 이렇게 서요. 나이부터. 그렇기 때문에 물로 샴푸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파우더 샴푸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얘도 아직 태어나서 제 손에 온 지가 지금 한 3개월, 좀 4개월 다 돼가는데 아직 샴푸 한 번 한 적은 없어요. 쟤는 하얀색이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은 하죠. 근데 샴푸를 하고 물로 샴푸하고 나면 드라이 작업을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찬바람으로 블로어로 쏴서 털이 뜨지 않게 최대한 밀착을 시켜요. 그래서 쟤들은 나이프 작업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 스타킹 있죠? 스타킹을 여기 구멍, 머리 나오는 구멍, 발 나가는 구멍 뚫어가지고 딱 입혀놔요. 그래서 딱 코트가 밀착이 돼요. 뜨면 안 돼요. 그래서 얘들은 파우더 샴푸를 하는데 구르마 파우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런 데다가 파우더 넣고서 이렇게 뿌려서 집어넣은 다음에 빗질을 해서 때밀듯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 지우면 왜 지우개 똥 나오듯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파우더 샴푸를 해주시면 이 코트가 굉장히 근데 보통 도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샴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테리어 샴푸가 제품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샴푸도 중요하지만 드라이 작업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저링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 할 때 털을 세우는 거하고 얘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저링을 하기 위해서 샴푸 드라이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테리어 그룹에 이 와이어 코트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스탠다드가 긴 털과 짧은 털. 슈나우저는 가장 와이어가 긴 부분이 목 부분이에요. 목 부분이 보통 몇 cm냐면 약 한 3cm 정도 돼요. 2.5에서 3cm. 그러면 여기가 제일 기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점점 짧아지겠죠. 좀 이해를 돕자면 우리가 램클립을 할 때 넥라인, 탑라인, 바디 사이드, 언더라인 부위별로 털 길이가 점점 바디 라인에 맞춰서 짧고 길고 하죠. 와이어 코트는 가장 긴 와이어 코트를 제일 먼저 뽑아요. 제일 먼저 뽑는 이유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제일 먼저 뽑는 쪽의 털이 제일 길겠죠. 자, 근데 여기 털 뽑았을 때에 털 뽑는데 왜 걔가 괜찮을까? 이게 스킨이라고 치죠, 여기 피부. 근데 여기는 모공이 이렇게 있어요. 털이 이렇게 있어요. 털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말티스나 시트나 이런 애들은 모공의 깊이가 깊어요. 테리어는 그 깊이가 낮아요. 그리고 이 스킨 자체가 물론 태생적으로 두꺼운 애들도 있지만 이 얘네들은 목적이 뭐냐면 설치류, 작은 모서리 너구리 이런 애들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 어떤 그 결과물을
농사꾼들이 농사지어놓은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 애들이 얘네들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쥐라든가 이런 거. 근데 야생동물하고 딱 맞닥뜨리고 싸움을 했을 때, 물렸을 때 얘들이 데미지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이 붉은 와이어 코트가 얘네들 몸을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킨이 두꺼워야 돼요. 두꺼워야 물렸을 때 피도 안 나고 큰 데미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처음부터 아예 스킨 자체가 두꺼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모근이 얕은 이 털을 뽑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 스킨이 있고 털이 몇 가닥이 있는데, 자, 이게 이 털을 먼저 1번으로 뽑아요. 네, 이 털을 그 다음에 2번으로 뽑고 3번 뽑는데, 가장 얘가 이상적인 코트,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코트 길이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뽑은 놈, 이 털. 근데 가장 예를 들어 이게 5cm라고 치고요. 이게 약 한 7cm라고 치고 이게 5cm, 그 다음에 이게 한 3cm라고 치자고요. 제일 먼저 뽑은 게 7cm짜리예요. 이거는 털이,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털이 있으면 처음에 뽑으면 나올 때는 굵게 나와요. 털이. 왜 그러냐? 한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보내는 털을 더 튼튼하고 굵은 줄을 털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극을 목에 상처를 주게 되면 굵은 털을, 얘가 자기 몸을 본능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굵은 털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털 길이가 되면 자극이 더 이상 안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는 괜찮구나 해가지고 얇은 털이 나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털을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가장 이상적인 털 길이가 5cm다. 그 다음에 5cm다. 그러면 여기가 이 길이가 5cm다 그러면 여기는 또 앞에 뽑은 털도 있고 그 다음 뽑은 털도 있고 자라나는 털이 있죠. 그 다음에 이 5cm를 넘어가는 털이 있죠. 이 털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5cm 정도 남아있는 털은 그대로 놔두고 요 이상 넘어오는 털만 주기적으로 계속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뽑으면 부드럽거나 짧은 털밖에 없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 털은 나오니까 요 7cm, 그러니까 5cm 이상만 넘어가는 털만 내가 계속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루 재가면서 이건 넘었으니까 너는 나가. 넌 아직 기다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기억을 하고, 손이. 얘 몸에 우리가 시저링 할 때, 여기가 턱업이구나, 여기가 탑라인이구나, 넥라인이구나 하듯이 털 길이에 맞춰서 이 시저링 하듯이 내가 보고서, 요거는 길었으니까 요거는 뽑고.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수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원래 꼭 털이 그렇게 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 만에 모양을 탁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샵에서 만약에 노포 캐리어 또는 이런 스코티시 테리어가 오면 클리퍼로 결대로 밀어주고 여러분들 뭐 스톤이나 이런 나이프가 있으면 나이프나 스톤으로 작업을 해주는데 없으면 쑥가위로 예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프요. 이런 저 나이프가 없을 때. 그래서 이걸 뭐냐면 언더코트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드레서라고 이렇게 있죠. 그죠? 여러분 샤키 컷 할 때 하듯이 이걸 그 드레서 역할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날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테리어 코트가 이렇게 끊임없이 작업을 계속 모근에 자극을 주고 털을 뽑아다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스킨이 두꺼워져요. 가죽이. 그래서 여러분들 백신 넣을 때 여기 목덜미에다가 위더스 부분에다가 하잖아요. 그럼 여기 뚫을 때 이렇게 가죽을 뚫고 들어가는 기분이 툭하고 들어가요. 두세 살. 계속 휘어뛰는 애들 그 털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주사바늘 찔러도 애들이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가죽이 이게 나이프 작업을 계속 하는 애들은 지금 아직 얘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한 3살, 4살 넘어 쇼트는 애들이 가죽 잡으면 이렇게 두꺼워요. 잡으면. 그 나이프 작업. 그래서 코트 작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테리어 작업을, 코트 작업을 해본 사람,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 본 사람은 끊임없이 털 작업을 할 때 아무 감흥이 없어요. 마르티스 지저분한 거, 푸들 지저분한 거 샴푸 한번 하고 나면 다듬어주고 나면 되게 예쁘잖아요. 이 테리어는 뭐 했어? 한 2-3시간 만져도 잘 보여요. 근데 한 보름 이상을 그 털을 만져주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리셋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이 털은 모근에서 아 이제는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얇은 털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그 털은 죽은 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강아지가 산책하고 갔다 오면 빗질을 하듯이 얘네들은 매일 또는 2-3일에 한 번씩 탭을 올려놓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나하고의 그때 또 교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TV에 동물학원 같은 거 보면 원숭이들이 앉아서 이렇게 편골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얘하고 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그때 되게 잘 통해요. 안 아파요? 시원해?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은 아파하겠죠. 뭐 여기 사타구니라든가 여기 넥라인 같은 데 보면. 근데 평소에 나이프 작업을 이렇게 해주다가 만약에 일주일 뒤에 도우쇼다 그러면 이렇게 클리핑을 한번 해주게 되면 짧은 털이라도 굉장히 와이어가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잭러셀 테리어 같은 경우는 가위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저기 지금 다 손하고 나이프로만 하는 거고, 앞으로 한 달 뒤에 내 지금 모습보다 훨씬 코트가 이런 식으로 자라기 때문에 훨씬 지금부터 보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아이들을 클리퍼로 저렇게 미용을 하면 부드러운 털이 나와요. 부드러운 털, 언더코트가. 그러니까 모근에 자극이 안 가기 때문에. 네. 근데 간혹 타고난 그 혈통이 와이어 정말 코트가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감 미용을 해도 굉장히 붉은 털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3그룹의 테리어 그룹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3가지 견종을 보게 된 거고, 여러분들 흔히 캐리블루, 시튼 테리어, 배드링턴 많이 보시죠. 얘네들은 롱레그의 시저링 견종이에요. 걔들은 털을 뽑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 모근에 상처가 가면 걔들은 모색이 또 바뀌어요. 배드링턴 같은 경우는 슬리커 빗질하다가 이런데 이 돌격 같은데 돌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스가 나거나 스킨에 기스 나면 그 부분이 블루 같으면 까맣게 올라오고, 키튼 컬러 같으면 샌드 컬러 같으면 갈색, 진한 갈색으로.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색깔로. 근데 얘들도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바리감 미용을 하게 되면 이 속에 이렇게 크림색에 가까운 밀색에 가까운 부드러운 털만 올라와요. 근데 그냥 이렇게 빗질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빗질을 해주다 보면 이렇게 털들이 뽑히거든요. 이게 언더커트하고 아웃커트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빗질만 주기적으로 촘촘한 빗질만 해줘도 커트리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면 죽은 털이랑 모근에 자극도 가면서 언더커트랑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근데 너무 언더커트를 제거를 하게 되면 안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찬바람 싱싱 부는데 내가 실루짠, 털 실루짠 세타만 하나 입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이사이로 이 황소바람 들고 장난 아니니까, 그죠? 얘들도 와이어 코트만 있으면 안 돼요. 속에 언더코트가 그 빈자리를 막 메꿔줘요. 그래서 나이프 작업한다 그러면 보통 나이프 작업하는 친구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빗질하듯이 긁어만 돼요. 언더코트만 제거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이 겉털밖에, 이 와이어밖에 없으면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프 작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에 이제 아까 여러분들 시간 내실 때 나와서 보세요라고 했는데, 나이프를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내가 세트별로 이렇게 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5가지 정도 가져왔는데,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나이프 만드는 회사마다. 근데 보통 요거는 코카스파니엘, 그러니까 우리 시닝 견종 하는 견종에 많이 쓰는 나이프예요. 캐리어를 할 때는 이걸 잘 안 써요. 이게 너무 넓어서 잘 안 써요. 캐리어를 할 때는 보통은 이런 거 이렇게
이게 가격 차이는 약간씩 나요. 이게 벌써 20년 넘게 쓰는 나이프거든요. 요거가. 나이프 안 깔아주는구나. 갈 일이 없어요. 네, 갈 일이 없어요. 지금 오히려 새 거는 너무 많이 서가지고, 그죠? 나이프 작업의 어떤 근본적인 뽑거나 끊어내야 되는데, 커팅이 돼버리면 안 돼요. 커팅이 되면 가위로 자른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모근에 자극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프가, 어떤 분은, 원장님은 나이프 어떻게 갈아 쓰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이프는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래 쓰면 쓸수록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날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프는 굉장히 오래 쓴 나이프가 굉장히 좋아요. 새 거보다는. 그래서 새 거는 잘못하면 내 손도 다쳐요. 너무 날카로워서. 그래서 나이프는 종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제가 제일 아끼는 나이프가 이거예요. 이거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나이프를 주로 쓰는 게 이 두 가지로만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파인 나이프라 해가지고 이제 뭐 세밀한 부분, 귀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런데 예민한 부분들 그런 데 할 때 쓰고 짧은 부분. 그다음에 요거는 전체적으로 옴니버스예요. 전체적으로 다 쓰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 그 테리어를 평생을 아버지 때부터 걸쳐서 하신 분이 자체적으로 수제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팔수가. 네, 지금은 단종이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내 손 안에 딱 잡혀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품도 저도 나이프는 지금도 좋은 거 보면 사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 손에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써먹고 안 쓰고. 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 저기 선생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도구라는 거는 있는데 그냥 비치해놓고 안 쓰는 거가 낫지 없어서 못 써보는 거보다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미국 가서도 다른 건 너무 제품이 너무 비싸서 못 사고 네, 다이아몬드 스톤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통 돌로 예전에 이거 없을 때 뭐를 썼냐면 여러분들 저 목욕탕 가면 여자분들이 각 각질 제거하는 거 있죠. 그게 이렇게 일본 여자들이 쓰는 게 하얀색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썼어요. 그걸 썼는데 지금은 이런 제품이 나오니까 되겠죠. 근데 저는 뭘 잘 떨어뜨려서 스톤으로만 되어 있는 건 떨어뜨리면 자꾸 깨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큰맘 먹고 산 거예요. 이건 아무리 떨어뜨려도 안 깨지. 쎄라. 근데 이 끝에 스톤이라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톤이라고 붙어 있어서 이거는 어디 쓰는 거냐면 보통은 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긴 털을 이렇게 뽑아내요. 점점 눈이 나빠지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잡고 네, 그래서 이렇게 털을 이렇게 해가지고 긴 털을 이렇게 하나씩 네, 이거 할 때는 어떤 기분이냐면 독 닦는 기분 무아지경.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선생님 나 테리어 스트리핑 배우고 싶은데 언제 찾아가야 돼요? 나 저기 전화 주시면 내가 갈게요. 나 밤 1시 2시 하는데. 왜냐면 낮에는 학생들 수업도 있고 뭐 전화도 받아야 되고 산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저 일 다 끝내놓고 모든 거 일 싹 끝내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못 닦는 기분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니 안 그래요. 안 졸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벌써 해가 뜨고 있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맨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낮에 이렇게 졸다가 해 떨어지면 눈이 이제 점점 반짝이시는 야행성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 건 몰랐어. 네? 그런 건 몰랐어. 어떤 거요? 이거야? 이거야? 네. 계산을 우리 집사람이 했기 때문에 일단 비싸다는 것만. 저는 이렇게 도구 좋은 거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벌써 우리 집에 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쨍가셀 테리어하고 스코티시 테리어는 사실 이 한 마리 하는 걸 보시면 다 일관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슷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용을 하려면 기본 포인트 라인을 알아야 되니까 네,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나중에 이것이 이제 만약에 나이프 작업을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시닝이라든가 클리퍼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팬명할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쇼링에서 여러분들 잡지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애들은 다 메이크업을 하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강아지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시잖아요. 자. 그리고 특징적인 건 테리어들은 이제 눈썹에 대해서 조금 약간 과격하게 싸우는 애들은 눈썹을 조금 많이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눈썹이 이렇게 눈이 좀 보이죠. 근데 웨스티, 스코티시 테리어, 슈나우저, 뭐 노포, 잭 이런 애들은 대부분이 다 눈을 살짝 가려요. 웨스티도 그렇고 이렇게 아래 요 로즈 브릿지라고 그러죠. 로즈 브릿지에서 털을 이렇게 살짝 눈을 가려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에 있으면 나는 썬팅을 해. 나 진짜 차 안에 썬팅해놓으면 나는 바깥의 상황을 잘 보지만 바깥에서는 내 안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잘. 그죠? 그러니까 야생동물하고 서로 싸움을 할 때 내가 상대방의 눈을 봐야 되는데 눈을 보지 못하면 이쪽이 언제 공격을 해야 될지 자기 판단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불안해. 그러면 내 눈빛이 변하거든요. 그럼 얘랑 만약에 얘는 야생동물이고 얘가 내 집에 있는 테리어예요. 서로 딱 맞으면 얘는 눈빛을 못 보기 때문에 얘는 살짝 기가지고요. 공격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근데 얘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했어요. 얘가 일단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얘는 마음이 불안하고 얘는 마음이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 애니까 싸움 붙으면 99% 얘가 이기죠.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가려주는 이유가 그리고 스코티시 테리어도 눈썹을 이렇게 내리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약간 뭐 아름다움, 뭐 밸런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형태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모든 개체가 마찬가지지만 노폭 테리어는 여러분들 뭐 스컷 타입, 하이언 타입, 더프 타입 여러분들 배우셨죠? 노폭 테리어는 더프 타입이에요. 장이, 몸통이 최고보다 좀 긴, 비율적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은 머리 크기, 그 다음에 목 길이, 이렇게 바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비율을 맞춘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스톱에서 스컬, 아니 스톱에서 옥시팟까지의 길이와 스톱에서 노즈까지의 길이가 머리 부분에 3분의 1이 더 짧다라는 건 뭐예요? 3대 2라는 뜻이죠. 그죠? 그죠? 이게 2고 이게 3이에요. 3이고 그냥 보통 스탠다드에는 또 견종은 어디서는 이 스톱하고 옥시팟하고 스톱하고 노즈하고의 비율은 3대 2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얘처럼 스탠다드 책을 읽어보면 얘는 노포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톱에서 옥시팟까지의 비율, 그러니까 스톱에서 옥시팟, 그 다음에 스톱에서 노즈까지의 3분의 1이 짧다.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스탠다드 표현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옥시팟에서 위더스까지 이 길이가 노즈에서 이 옥시팟까지가 길이가 만약에 이게 5면 얘는 참 목이 길다라고 느끼면 이게 한 4.5에서 5가 되겠죠. 근데 5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 길이가 더 길어요. 목보다. 근데 얘는 목이 괜찮네 그러면 한 3.5에서 4 정도 될 거예요. 충분히 길다라고 느껴요. 근데 얘는 목이 짧다 유난히 그러면 한 3 이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면에서 엘보, 그 다음에 미더스. 얘도 보면 얘가 체형이 되게 밸런스가 되게 잘 맞고 체구와 체장의 비율이 되게 좋아요. 엘보가 얘는 엘보 밑으로 흉심이 브리스켓이 내려와 있어요. 살짝. 근데 흉폭이 되게 살이 좀 찌긴 했는데 이 가슴, 이 갈비뼈 모양이 이렇게 서양배처럼 이렇게 생겨야, 그러니까 등은 넓고 완만하고 아래로 내려서 너무 좁거나 너무 좁으면 걸을 때 이렇게 휘적거리고 너무 와이드하면 내가 걸리니까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딱 이렇게 하트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트 모양에 있으면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네가 붙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평이라 아니고 더블, 스타트 더블, 다음 속도가 붙으면 중앙으로 살짝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흉폭을 가지고 있고 이 흉신의 깊이가 지금 한 4.5 대 한 5 정도. 이렇게 되면 최고의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시저링 할 때 그 포인트를 알듯이 포인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오브 숄더하고 엘보에서 미더스의 이 중간 지점이 되는 부분이 이 포인트 오브 숄더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몸의 중앙선을 쭉 치고 나면 어디? 포인트 오브 버터까지 몸의 중심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포인트 오브 숄더에서 포인트 오브 버터 그대로 여러분들 테이블에서 개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앞다리는 미더스에서 그대로 수직선상으로 엘보를 거쳐서 이렇게 지면에 나오는 게 위에서 내려왔을 때 딱 수직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 오브 버터에서 그대로 수직선으로 내려가면 뒷발의 발끝이 가 그대로 딱 되는 거예요. 너무 그만큼 빼거나 너무 앞으로 들어오면 맞지 않는 거고, 가장 이상적인 밸런스 이렇게 세워놓고, 이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100이다 라고, 최장이 100이다 그러면 60에 해당되는 라스트립, 여기가 6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있대요. 자, 왜 이 포인트를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이 언더라인에 어디가 턱업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끝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갈비뼈가 이렇게 유명 라스트립이라고 그러죠. 근데 대부분의 손을 재보면 한 5대5 아니면 5.5대 4.5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이 조금 흉식만큼의 흉장이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언더라인의 포인트를 이 60에 이 라스트립, 설사 라스트립이 여기 있어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용을 해서 포인트를 잡아주게 되면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알고, 그 다음에 이 노포테리어는 꼬리가 높은 위치에 붙어 있는 아이입니다. 높은 위치에 붙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용을 할 때 미더스는 그러니까 탑라인 때 우리가 등선이라고 그러죠. 등선은 수평이에요. 레벨백. 여러분들 로직백, 레벨백, 세이백 배우셨죠? 도베르만은 무슨 백? 이렇게 탑라인이 이렇게 흐르듯이 흘러가는 아메리칸 포카스판이에요.
도베르만 이런 애들은 슬로핑백. 네? 흐르는 탑라인을 슬로핑백이라고 해요. 노치백은 베들링턴 같이 이렇게 볼로 살짝 탑라인이 올라온 거를 스웨이백, 노치백이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탑라인이 들어간 걸 무슨 백이라고 해요? 그쵸, 스웨이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스웨이백 어디서 봤을까요? 본 적 있으세요? 되게 힘들어요, 보기가. 보통 댄디 디몬드 테리어라는 견종화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막 철자에서 오랫동안 살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깨가 이렇게 처져서 스웨이백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포인트를 아는데 우리가 테리어 이미지 라인이라고 그래요. 보통 테리어 이미지 라인. 테리어 이미지 라인이라는데 그 테리어 이미지 라인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일단 시작은 몸통의 사이드에서 봤을 때 엘보에 엘보. 그 다음에 엘보 안쪽에 이 브리스켓 언더라인의 이미지 라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엘보부터. 근데 이거를 이 엘보를 어디서 엘보도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엘보를 쫙 잡으면 걸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그냥 맞춰주시면 돼요. 닿는 부분. 손으로 엄지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의 이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 라스트리 여기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는데 보통 슈나우저는 이미지 라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는데 숏네그 테리어들은 반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그대로 타고 어디로? 항문 끝나는 이렇게 항문이 이렇게 있으면 항문 밑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이게 테리어 이미지 라인. 우리 노폭 테리어, 스코티시 테리어. 그러니까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의 테리어 이미지 라인이 이렇게 돼요. 근데 짧은 숏네그 테리어에도 내가 상황에 맞춰서 이 라인을 이렇게 중앙 정도로 내릴 수도 있어요. 또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관리해서 해왔던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위로 올렸나, 이제, 추론컨대, 여기에 수염이 이렇게 있고, 몸통에 털이 있는데, 너무 뒤에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가벼워지니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듯한 기분이 드니까, 뒤에 무게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큰 헤드와 장스터의 비율,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여기에 장스터이 충분히 무게중심을 잡아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롱레그 테리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저링 하는 테리어도 보면 베들링턴 테리어, 그 다음에 캐리블루 테리어들 보면 슈나우저 보면 이미지 라인이 뒤에 앵글레이션의 이미지 라인이 아래로 북쪽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왜냐면 그만큼 길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전체적으로 잘 맞기 때문에 수염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앞에 장스터를 길게 넘겨준다든가 해서 무게중심의 전과 후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근데 소형견이 이 숏네그 테리어에서는 무게중심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저도 한번 내려봤는데 무근함 수술 가는 것 같아요. 조금 가정돼서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코트의 질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 슈나우저 커트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장스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두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아래 언더라인 장스터를 길게 당겨주는 타입이 있어요. 그건 코트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얘들도 내가 코트를 아무리 기르고 싶어도 자꾸 빠져버려서 기를 수가 없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길게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미국하고 유럽하고 요즘에 최근에 뷰션 가지고 있어서 유럽 스타일이다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얘기를 하는데 테리어가 또 유럽 스타일하고 미국 스타일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딱 나는 데가 있어요. 미국은 체스트가 이렇게 돌출되지 않아요. 이렇게 스트레이트예요. 스루트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스트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체스트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럽은 이렇게 앞으로 체스트가 돌출이 되게 미용돼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심사위원이 오면 여기를 최대한 내려붙여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 유럽 잡지 그러면 우리가 퍼니싱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볼륨감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길어 보이고 약간 짧아 보이는데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체스트를 앞으로 내버리면 걔가 갑자기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눈의 시각의 포인트를 어디로 맞춰주냐면 여기로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를 보게 포인트를. 그러면 이 길이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이 장스터리 요건 상황에 따라서 좀 높게 잡히자고 이 장스터를 제거를 해서 이렇게 다운되게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취향인 것 같아요. 트리머의 취향 아니면 내가 이거 하고 나서 얘한테 가장 이상적인 목 길이, 부상의 크기 이런 거. 자 수염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도록 적당한 길이. 이거를 적당한 길이라고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길면 그 다음에 여기 이 깃털을 잠깐 지울게요. 이미지 라인을 그러죠. 그 아이라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이라인. 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넥라인, 귓볼이 이렇게 있으면 요 귓볼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장식털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마가 아까 뭐 쟤들 스코티시처럼 눈썹을 길게 내리지는 않지만 살짝 이마가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점점 요 수평이랑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가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V자예요. V자로 돼서 장스털이 이렇게 있고 수염의 장스털이 그래서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같은 비율로 맞아요. 두상은 머질에 비해서 턱에 비해서 턱색 이렇게 난 것 마냥 이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면에서 봤을 때 아까 내가 이렇게 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푸들에 보면 이렇게 유은액이 있죠. 그래서 털이 서로 연모잖아요. 그죠? 이 라인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장시털이 이렇게 남겨주고 다리는 다리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면에서 보면 이 털이 여기 장시털이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보던 앞에서 보던 다리는 다리고 몸통은 몸통이에요. 슈나우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리털하고 이 밑에 언더라인, 그러니까 이 브리스켓에 있는 장스털하고 구별되지 않으면 다리를 딱 들었을 때 다리털만 있고 여기 장스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붙으면 걔가 걸을 때마다 이 장스털이 같이 따라다녀요. 같이. 실례로 만약에 약간 다른 얘기지만 푸들의 콘티넨탈 클릭을 보면 이 골반을 십자하고 있는데 가장 중앙에 되는 부분에 이 로켓이 자리 잡지 않으면 여기서 근육이 사방에서 붙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겼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센터에 있지 않으면 걔가 걸을 때마다
이 로젯이 찌그러져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센터에 딱 가서 붙어 있으면 강아지가 걷던 앉던 뛰던 로젯의 그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해요. 자, 이렇게 장스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이 부분 옥시팟에서 리더스에서 약간 우리 저 백라인이라고 그러죠. 백라인 리더스에서 이 테일의 한 3분의 1 지점까지 옥시팟에서까지가 가장 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약 5cm 잡으시면 돼요. 5cm.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점점 짧아지겠죠. 근데 얘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장스터의 부위가 요 몸통의 다리털, 그 다음에 요 턱, 수염,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긴 장스터를 이렇게 갖게 돼요. 체스트, 넥라인, 프론트 넥라인, 그 다음에 체스트, 그 다음에 언더라인, 그죠? 그 다음에 대퇴부, 이렇게 장스털이 있어요. 긴 털이. 나머지는 가장 긴 부분이 여기 위더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야만이 여기는 한 예를 들어서 한 2cm? 2cm 정도 털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꼬리가 이렇게 두껍게 하는데 요 모서리 부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여기는 굉장히 밀착되게 짧게 해주면 백라인 요 공간이 좁게 돼요. 좁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걔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보이겠죠. 네. 자, 컴팩트라는 말은 꽉 차 보인다는 얘기예요. 스퀘어 타입이 아니에요. 스퀘어 타입하고 컴팩트하고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푸들이라든가 이런 애들 했을 때, 이 공간이, 여기와 여기의 공간이 좁을수록 어떻게 돼요? 꽉 차 보이고 컴팩트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는 짧게, 뒤에는 조금 길게. 뭐 어떤 경우에는 여기를, 앞다리는 여기 되게 짧게 하고, 여기를 긴 털을 이렇게 빗질해서 뒤로 빼는 경우. 그래서 여기가 이 공간이 꽉 차 보이게. 자, 이것을 뒤에서 봤을 때, 자, 이거 항문이에요. 뒤에서 봤을 때 아까 항문에서 이렇게 라인이 올라온다 그랬죠. 밑에서 언더라인, 저 옆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얘들은 마리투스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저 할 때 뭐였죠? 그거를 왜 광대들이 입는 왜 주름 반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상상이 되시죠?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밑에 비절이라고 그러죠? 비절. 이것이 짧아 보이게. 만약에 이 견종이 여기 비절이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길면 걔가 뒷다리가 되게 불안해요. 높은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이런 나무 같은 거 지을 때서 걷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얘가 짧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은 근데 되게 걸을 때 안정돼 보인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 바리감으로 미용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자연스러운 맛이 하나도 안 나와요. 가위로 자르고 뭐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딱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원래 털이 그렇게 난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깔끔해야 돼. 라인이 깔끔하게 딱 떨어져요. 폭스테리어도 조각처럼 이렇게 딱 떨어져요. 대신에 자연스러워요. 스코티시도 마찬가지예요. 잭러셀도 마찬가지예요. 테리어들은 보면 되게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되게 내추럴하게 모양이 나와요. 그게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털 작업을 할 때 섬세하게 하나씩 뽑는 작업이 그래서 더 재미가 있고
완성되어 있는 것을 내가 한 번이라도 맛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발강을 될 수가 없어요. 일반 매니아들이 왜 스트리핑을 직접 배워서 직접 하겠어요? 절대 미용사들한테 맡겨서 그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미용사들이 그거 한 가지에 앉아가지고 그거 5,000년에 그걸 하고 있어. 돈 얼마나 든다. 그죠? 이건 직접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재미가 있고 누군가한테 맡겨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미용. 그러니까 내가 보통 저도 영국에 가봤는데 미용실에서 이렇게 선진국은 식당에 가서 내가 스낵바에서 뭐 사먹는 거는 얼마 안 비싸요. 되게 싸요. 근데 누군가한테 서비스를 받을 때는 굉장히 비싸요. 영국에서 여러분들 시계 이거 유리 하나 깨져서 맡기면 최소한 1박 2일은 맡겨놔야 돼요. 그래야 시계, 우리는 바로 가면 바로 교체해야죠. 영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들 미용을 하는데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시계 하나 이거 유리 바꿔주는데도 1박 2일인데 테리어 미용은 어느 정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아니야. 주인들이에요, 주인들.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거를 배워서 상담을 해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인들이 여러분들한테 맡겨서 못해요. 그거를, 그 경제적인 부담도 그렇지만 돈 주고 몇 개 찾아왔는데 어떻게 만든 건지 안 만든 건지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손님들한테 테리어를 키운다 그러면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 실제 하는 게 제일 낫겠지? 한 10분만 잠깐 쉬었다가